광개토대왕이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백제의 10개의 성과 관미성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이 광개토대왕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백제 왕이 궁시를 중수하고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하초를 길렀다. 근데 지금 그 궁터를 발굴했는데 연못이 나왔거든요. 연못이 나오고 그 안에 이렇게 돌하고 흙을 이렇게 쌓았던 산처럼 이렇게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객사지라고, 고려시대 객사지라고 이제 완전히 망가뜨려 나갔고 지금 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백제시대 유물은 다 감춰놓고 렛대르도 안 붙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말갈이 적현성 이제 회양을 쳐서 함락했다. 그 다음에 391년에 백제왕이 서해대도, 그러니까 강화도죠, 강화도를 사냥을 나왔다. 그리고 여기는 횡악은 지금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의 사냥. 그러니까 이 사냥은 아무데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성한 곳, 중요한 곳 아니면 사냥을 안 나갑니다. 왕들은.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냥해서 잡은 걸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덕, 광개토대왕이죠. 4만 군사로 북쪽을 쳐서 석현성 등 10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예. 왕은 담덕이 군사를 잘 부린다는 말을 가지고 막지 못하고 한수의 북쪽의 여러 부락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쭉 밀고 내려온 거예요. 고구려가 10월 달에 관미성을 쳐서 빼앗았다. 진사왕이 구원해서 사냥을 하는데 행궁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진사왕한테 이제 진사왕이 숙부거든요. 그 조카가 다시 왕이 돼요. 그게 누구냐면 아신왕이죠. 이렇게 된.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미성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푸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어디냐 하는, 신채호 선생이나 문정찬 선생은 강화도, 이병도, 천관우, 박성봉, 이기동 이런 분들은 교동도, 윤명철, 강화도의 봉천산성, 김성호 씨는 황해도 금천군 조읍리, 북한의 박시영 씨하고 이영구, 그 다음에 이도학 이런 분들은 예성강 남쪽, 개성 부근, 이용재 씨는 임진강하고 한강의 교차 지점, 교하죠, 교하. 근데 여기를 보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김종호하고 아까 윤일영 장군 이분들이에요. 이분은 아예 오드산성으로 딱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도학 씨, 백제사 전공자인 이도학 씨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온조왕 때 왕이 말갈군을 곤미천에서 방어하다가, 곤미천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백제군이 청목산으로 후퇴하였다. 이렇게 기사에서 이 곤미천을 예성강, 청목산을 개풍군 청성령으로 비정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진사왕 3년조에도 관미령 아까 나왔었죠? 예, 관미령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관미령은 곤미천이나 관미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난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거예요. 요게 다 포인트예요. 이 중에서 지금 관미성으로 하고 있는 게 어디냐? 여기죠. 오두산성. 윤명철 교수는 여기로 보고 있고, 이제 이 예성강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곤미천을 먼저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까 이도학 교수는 예성강으로 봤죠? 아니에요. 곤미천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개풍군에 있는 고빈에, 한자로는 어떻게 하냐, 웅천으로 돼 있어요. 이 웅천은 어디냐면, 개성 시내를 흐르는, 우리로 얘기하면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같은 개천이 있어요. 그 개천 이름이 웅천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풀면 뭐냐? 곰이네요. 곰내. 이건 그냥 풀면 곰내.
근데 더 풀면은 고민해. 요거를 한자로 바꾸면 곤미네. 맞죠? 이거 곤이잖아요. 곤. 미. 네. 그 고민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나루. 그리고 몽촌도 원래는 곰마을이었어요. 곰마을.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 꿈마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몽천이 된 거예요. 원래 몽천이 아니에요. 웅천이겠죠. 웅천. 곰마을.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왜냐면 백제는 웅계입니다. 웅계. 이 곰이나루, 곰나루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웅천은 개성부의 남쪽 칠리에 있는데 그 원천이 3개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쭉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게 나중에 그 사천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사천이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개성 시내를 흐르는 그 하천, 큰 하천. 그게 이제 사천이에요. 근데 사천으로 들어가는 이게 줄기죠. 그래서 사천은 판적천을 받아들이고 임진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곤미천은 개성 부근에 흘러나와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천. 그러니까 그 줄기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두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당군 장도면 두메리에 보면은 웅곡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웅곡. 우리말로는 곰실입니다. 곰실. 이 곰자죠? 곰. 네. 곰실. 실은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장단의 고읍 뒤에 있는 산이 대덕산하고 망해산 2개가 있어요. 이 지역이 관미령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관미령이라는 것은 곤미천의 지류인 판적천의 상류 지역에 있기 때문인데 여기가 아까 보면 그 판적천이 여기서 흘러나오거든요. 이 산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관미성은 임진강과 한강의 교차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김종호의 뒤를 이어서 윤일령 장군은 교화의 오두산성으로 보고 있다. 근데 여기를 발굴했어요. 경희대학에서. 요번에도 또 발굴했고. 근데 삼국시대 토기하고 귀화편이라고 계단 형식의 성벽이 3중으로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경기도 지도, 규장각소장엔 그 고지도를 보면 뭐냐, 오두산성허라고 표시가 돼 있고, 해수, 요충, 관방, 입구.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중요한 요충지다 이거예요. 길목이다, 물목이라는 거 써 있어요. 아, 위치가 어디냐면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서해바다죠? 이게 임진강이에요. 여기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을 딱 틀어막고 있는 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교하입니다. 교하. 교하라는 뜻은 물이 2개가 교차한다는 뜻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두물머리, 양수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관미성 점령작전. 요건 이제 윤희영 장군님, 이걸 푸른 건데, 광개토대왕 원년 10월초에 관미성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며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다. 왕이 군대를 7길로 20일간 공격해서 빼앗았다. 그럼 이걸 푸른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자, 이렇게 푼 거예요. 여기 보면 검단산이 있어요. 여기 한록산이 있고 여기 오두산이 있어요. 맨 처음에 군사들이 어딜 공격했냐? 여기 검단산, 한록산을 확보했어요. 확보하고 그 오두산을 포위한 거예요. 포위해서 북쪽에서 3방향, 남쪽에서 2방향, 그리고 가운데 2방향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점령한 다음에 여기도 점령하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여기 쪽에서 치고 여기서 3방향을 친 거예요. 이렇게 3방향을 치고 요 양쪽에서 여기 연결 못하게 이봉우리를 찾게 여기 끊어버린, 차단시킨 거.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포위해서 점멸시킨 거죠. 이 위에서 바라보면
이쪽은 한강이에요. 이쪽은 임진강이에요. 이 일로 흘러가는 이 강은 뭐냐면 조강이에요. 조강. 여기가 김포입니다. 여기 북한이고 개풍군. 일로 쭉 흘러나가면은 이제 저기 서해 바다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발굴했을 때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이건 아주 잘 남아 있죠. 이거 백제식으로 잘 쌌어요. 네. 백제 성터는 주로 이렇게 쌌습니다. 굉장히 잘 싼 성이에요. 석현성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신왕은 2년에 393년에 아까 석현성하고 10개의 성을 잃었다 그랬죠. 그리고 관미성도 잃었고 이 5개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관미성을 진무라는 장군을 보내서 1만 군사로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아신왕이 394년에는 이번에는 그 연천 북쪽 신계 쪽을 쳤어요. 수곡성을 공격했으나 또 패했어요. 자, 광개토대왕 3년 394년 요건 7월이고 요거 8월이죠. 그러니까 수곡성을 공격하니까 광개토대왕이 고구려 남쪽에다가 7개의 성을 쌓은 거예요. 7성. 그럼 7개의 성은 어디냐? 북한에 이제 최유국이라는 학자가 7개를 거론한 게 서흥, 평산, 봉산, 재령, 해주, 배천, 곡산. 이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들이에요. 대원산성, 태백산성, 휴류산성, 장수산성, 지성산성, 치악산성, 식곡성. 이런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남칠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국쪽의 남쪽에 7개의 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신왕이 395년에 패수, 지금의 예성강에서 싸우나 패하였죠. 다시 청몽령, 그 송악산이죠. 거기를 쳤지만은 큰 눈이 내려서 퇴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윤영 장군은 뭐라 그러냐면 석현성 등 10개의 성을 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 관미성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최종의 목표가 석현성으로 되어 있는 거로 볼 때 석현성은 그 위쪽에, 그러니까 오드산성보다 위쪽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어디냐? 바로 청성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은 여기입니다. 청성령.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관미성이잖아요. 예, 여기 있는 성들을 다 잃어버린 거니까 이걸 이제 수복하려고 그러다가 다 실패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신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개토대왕 비문에 이 백제의 한성과 58개의 성의 함락. 그러니까 거의 비참하게 참패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광개토대왕 비문에 뭐라 그러냐면 백제와 신라가 옛부터 고구려의 신민이었는데 신묘년에 백제와 왜가 연합하여 신라를 쳐서 신민을 삼자 영락 6년 396년에 대왕이 육군과 수군의 두 방향으로 해서 한강 이북에 18개 성, 후방에 40개 성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58개의 성을 갖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대왕은 아리수를 건너, 아리수가 어디에? 한강이죠. 을 건너 선두부대를 보내자 백제의 도성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측방으로 가로질러서 한성을 포위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신왕이 남녀 1000명, 그리고 세포 1000피를 바치면서 노객이 되겠다고 서약을 받은 후 백제왕의 아우, 후내겠죠. 대신 18명을 끌고 58개 성 70촌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네. 자, 지금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58개 성에서 원래 18개 성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 18개 성을 비정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윤유령 장군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요게 임진강입니다. 요게 임진강. 요게 예성강이죠? 요게 한강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신계입니다. 신계. 여기서 쭉 내려서 토산. 이렇게 해서 연천. 그 다음에 여기 영풍. 영풍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포천이에요. 포천.
그 다음에 여기 마전. 이건 지금 적성이거든요. 일로 쭉 내려온 거. 일로 쭉 내려서 이건 개성.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저 관미성이죠. 오두산성. 근데 여기 아차산성. 여기 풍양. 요건 이제 남양주입니다. 이쪽을 쭉 밀고 들어온 거예요. 예. 요게 이제 18개 성을 이렇게 비정해 본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성을 친 거예요. 이분은 이제 군사작전 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가 쭉 들어가고, 이게 수군으로 쭉 들어가고, 여기서 옆으로 돌아서, 여기 이제 대모산인데, 요거는 이제 강남에 있죠? 이쪽으로 쳐들어가면은 바로 남한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퇴로를 차다는 거예요. 퇴로를. 이렇게. 포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차성에서, 아차산성에서 딱 건너면 풍납토성이죠? 이쪽으로 건너면 몽천토성. 이거 다 강변에 있는 성이에요. 둘 다. 지금은 여기를 매립했어요. 그러니까 강변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지금 보면 한강의 본류가 일로 흘러요. 요게 잠실이거든요. 요로는 쇳강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쇳강이라고 불렀어요. 여기는 어른들이 이 정도 와요. 우리는 못 가죠. 꼬로록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못 건너갔는데, 그리고 이제 요로 건너서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이게 치고 들어간 거죠. 이쪽에서 치고 들어오죠. 일로 들어오죠. 또 이쪽에 수성리 토성이 있어요. 요거는 거론을 안 하셨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 치고 들어오면 요게 바로 사성이에요. 구산토성. 여기 바로 건너면 바로 포위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포위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신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한성 포위 작전이에요. 근데 이제 해양사를 하는 윤명철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 세 방향으로 들어갔을 거다. 수군 작전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인천, 하나는 화성이죠, 화성. 화성의 남양만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은 여기를 차단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여기를 들어갔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해양사 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아주 좀 타당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18개 성을 했고, 그 다음에 40개 성을 뺏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연구한 분이 누구냐면 박성봉 교수, 지금 이제 작고하셨는데, 저랑도 친했고, 아주 그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수묘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묘인은 뭐냐면, 광개토대왕이 차지했던 곳에서 끌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묘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묘직이에요, 묘직이.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도 하고, 또 가꾸기도 하고, 누가 못 들어오게도 하고, 이게 수묘인이에요. 묘를 지키는 사람. 근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점령했던 성들의 이름이 쫙 나오겠죠? 그 성을 비정을 해보니까 경기도, 충청도에 해당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디냐? 이건 경기도는 뭐 다 이미 얘기했고, 그건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게 서산, 당진, 그 다음 면천, 예산, 홍성, 천안, 괴산, 연기, 공주, 부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표시를 해놨어요. 논문에. 이거 보세요. 이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윤명철 교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갔다는 그 가설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해서 하나는 일로 이렇게 뭐 육군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하나는 수군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다 차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합동작전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요. 우리 태백일사의 고구려국본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이제 기록입니다. 대왕이 스스로 바다를 건너 외를 격파했는데, 외는 백제의 보좌로 백제와 외가 밀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라의 경계를 계속 침범하게 하였다. 대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여기 딱 나오죠. 수군이에요, 수군. 수군 작전이. 어디? 부여 인천, 보은, 괴산, 영동, 대덕, 금산,
유성 이런 데를 쳐서 점령하였다. 비슷하죠? 비슷해요. 충청남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록과 이분이 그 박성봉 교수님이 그 연구한 기록, 그 다음 임명철 교수가 얘기했던 이러한 수군 작전의 기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그 작전이라는 게 굉장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재죠, 귀재.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학의 거의 귀재다, 천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6년에, 영락 6년이죠. 수군을 이끌고, 왕이 수군을 이끌고, 잔국인 백제를 얘기해요. 선공취 18성. 18개의 성을 먼저 취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성들의 이름 쭉 나오죠. 아리수를 건너, 그 성을 이게 이제, 선두부대거든요. 선두부대를 보내서 그 성을 압박하니, 그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그러고서 성을 포위한 거예요. 전체 합해서 몇 개라고요? 58개 성을 빼앗았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신왕은 다시 이제 뺏긴 걸 갖다 찾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신왕은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397년에 태자인 전지를 외에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강의 남쪽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 그리고 398년에는 쌍현성, 지금의 장단입니다. 개성 밑에를 쌓고 쌍현성을 쳐내 고구려를 치다가 회군하였다. 그는 계속 도성 사람들에게 활쏘기를 연마하게 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399년 다음에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병사와 말을 대대적으로 징발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못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얼로, 신라로. 그래서 호구가 줄어들었다. 도망갔으니까 백성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아신왕이 치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짜냈는데 그 백성들이 너무 고달프니까 신라로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백제와, 그러니까 고국원왕이 죽고 최초로 이제 그 백제랑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쭉 해서 그 처음에는 근초고왕이라든가 금구수왕이 평양까지 막 쳐들어가고 막 백제가 굉장히 강성했죠. 그랬는데 광개토대왕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석현성하고 10개 성, 그리고 관미성까지 뺏기니까 또 광개토대왕이 한 성을 쳐서 완전히 포위하잖아요. 그래서 아신왕한테 항복을 받는 아주 이제 그 백제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하고 경기도 뭐 이쪽 황해도 이쪽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를 우리가 이게 한성, 이게 이제 포위작전.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성을 포위하자 아신왕이 나와서 남녀 1000명, 세포 1000피를 받고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8명을 끌고 갔는데, 이때 광개토대왕이 차지한 성이 몇 개라고요? 한강 이북에 18개, 한강 이남에 40개가 고구려에게 뺏긴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여기 보듯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뺏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박성봉 교수님이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의 대단한 그 군사 작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백제가 이제 불의기가 걸린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백제와 고구려의 전투, 어떻게 초반전에는 백제가 이겼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고구려가 이기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신왕이 막 이 백성들을 막 했는데 신라로도 도망가고 막 이랬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